사각형 아이콘은 선, 폴리선, 원, 호 옆에 보면은 사각형 조그만하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은 또 리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리본 메뉴가 아니고 자꾸 착각하는데 툴팁입니다. 툴팁이 뜨는데 이 직사각형 폴리선을 작성합니다.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 1번을 클릭하고 2번 위치를 클릭하면은 이 두 점을 대각선의 끝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명령어는 렉탱글이라는 직사각형의 영문 표기인 렉탱글의 앞글자를 따서 RECTANG를 명령어로 하고요. 단축키는 R이 아니라 REC가 단축키입니다. 단축키. REC라는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렉탱의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뭐 다른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두고 얘 앞에 것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하시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석점, 다른 구석점 지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석점에다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대각선의 두 끝점을 그 대각선의 끝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단축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 스페이스바 하면 똑같이 뜨죠. 첫 번째 구석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석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인데 실제로 이렇게 완전한 직사각형은 우리가 실제로 잘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잠시만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휴대폰 모양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형태이긴 한데 끝단이 이렇게 잘려 있는, 반듯하게 잘려 있는 얘를 우리는 모를 딴다 해서, 모서리에 모를 딴다 해서 못따기라고 합니다. 못따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모서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깎여 있는 것을 못깎기라고 합니다. 얘는 못따기, 못깎기입니다. 못따기와 못깎기, 못따기, 못깎기. 나중에 또 할 건데요. 직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못따기와 못깎기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그릴 때부터요. 그게 바로 직사각형 클릭을 하면은 생기는 못따기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주면 됩니다. 못따기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못따기 거리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죠. 거리는 한 10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못따기 거리 지정이라고 있는데 얘는 한 20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클릭하고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우리는 1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20으로 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죠. 네. 첫 번째 못따기 거리를 10으로 하고 두 번째 못따기 거리를 20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못따기가 되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못따기는 빵으로 다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못깎기를 해보겠습니다. 못깎기.
목깎이는 반지름은 또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직사각형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 10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 빠진 게 REC, 예를 들어서 목깎이는 다시 빵으로 돌리겠습니다. 목깎이를 자, 첫 번째 구석점을 지정하는데 두 번째 구석점을 여러분들이 상대좌표나 절대좌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상대좌표나 절대좌표계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200인 직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골뱅이 100, 200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시작점으로 했고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뭡니까? 상대좌표계를 이용해서 골뱅이 100, 200을 입력했기 때문에 100만큼 떨어지고 200만큼 위로 떨어진 이 점을 두 번째 점으로 한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REC 명령어에 다른 옵션, 우리가 못따기 못 갖긴 했죠. 근데 고도, 두께, 폭,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3D로 오토캐드 활용하실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과 과정에는 지금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3D로 넘어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은 뭐냐면 직사각형 밑에 보면은 요 타원이 있어요. 요 타원 요 마우스를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고 보면은 지정된 중심점을 사용하여 타원을 작성합니다 하고 그 명령어는 일립스입니다. ELLIPSE가 그 명령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따서 EL입니다. EL. 자, 여기도 보면은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죠. 펼치면 그 툴팁이 뜨면서 1, 2, 3번을 클릭하면은 1번을 중심점으로 하고 2번을 첫 번째 축의 끝점, 3번을 두 번째 축의 끝점으로 하는 타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이 커맨드 창에 뭐라고 뜹니까? 일립스 타원의 중심 지정이라고 뜨죠. 타원의 중심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축의 끝점 지정하죠. 축의 끝점. 한 축의 끝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축의 끝점을 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축의 끝을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타원의 두 축, 타원에는 축이 두 개가 있어요. 장축이 있고 단축이 있죠. 장축의 끝은 여기고요. 단축의 끝은 여기고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두 축의 끝점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클릭하면은 펼쳐지는데요. 그 다음에 축과 끝점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한 개의 축을 완전히 긋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축의 끝을 클릭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타원의 축 끝점 지정이라고 뜨죠. 또 호 중심이 있는데 얘는 일단은 두고요. 축의 끝점 다른 끝점 지정하시오. 다른 끝점 그 다음에 다른 축으로의 거리 이 다른 축의 거리 클릭해주면은 축의 양 끝점 지정했고 다른 축으로의 거리 입력해서 타원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 홀을 그리는
타원호의 축 끝점 지정이라고 되죠. 축의 끝점 클릭하고요. 축의 다른 끝점 지정 클릭하고요. 다른 축으로의 거리 지정 클릭하면은 아까까지 우리 타원을 그리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근데 여기 두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하는 뭐냐면은 시작점을 지정하시오. 우리가 호니까 호의 시작점을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 각도 지정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호까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오토캐드는 그 반시계 방향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항상 주의해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값 클릭을 해주면은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번이 얘인데요. 예. 이런 호를 그리려고 합니다. 장축의 길이가 80이고요. 단축의 길이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요 끝점부터 시작해서 60도 각도를 이루는 이제 호를 이 타원형 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타원형 호 클릭하시고요. 축의 끝점 지정,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축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끝점은 골뱅이 0,80 하면은 우리가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X축으로 0, Y축으로 80만큼 상대좌표계로 이동한 점이 다른 한 축의 반대쪽 점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축으로의 거리 지정, 여기서부터 다른 축으로의 거리는 20이라고 했습니다. 20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아직 남았죠. 시작점 지정하시오. 시작점 0 하면 여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사이각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사이각도 얼마입니까? 60도였죠. 60도 입력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각도가 60도이고 장축의 길이가 40의 2배인 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의 길이는 이렇게 20인 타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장축의 길이가 80이고 단축의 길이가 40인 타원의 이 사이각이 60도인 타원형 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오토캐드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꼭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오토캐드를 꼭 만나서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글로 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 물어보고 서로 대면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것은 이제 스플라인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이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곡선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곡선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곡선이 지금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곡선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 점을 어떻게 이 곡선 그리는데 활용하느냐 하는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선택한 이 스플라인은 이 점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을 통과하는 자유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스플라인은 이 점을 통과하는 선이 아니라 이 점을 어떤 정점으로 하는 스플라인을 그렸다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면은 무슨 차이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스플라인은
어디 있냐면은 그리기 펼친 메뉴를 밑으로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아이콘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거는 스플라인 맞춤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스플라인 CV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스플라인 맞춤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툴팁에 스플라인 명령어가 나와 있죠. SPLINE라고 되어 있습니다. SPLINE 스플라인이고요. 스플라인 맞춤이나 스플라인 CV나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단축키는 앞 글자를 딴 SPL이 단축키입니다. 자, 우선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플라인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메서드 매듭 객체 뭐 어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점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점 그리고 이 점 요걸 한번 따와서 잠시만요. 네. 요 4개의 점을 통과하는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요 점이고요. 두 번째 점은 요 점이고 세 번째 점은 요 점이고 네 번째 점은 요 점입니다. 끝났으면은 스페이스바를 2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두고 스플라인 CV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 지정 있죠? 첫 번째 점은 요 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점, 요 점, 그 다음 점, 요 점, 그 다음 점, 요 점 하게 되면 어떻게 됐죠? 스플라인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곡선이 아니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단지 이제 공유를 지정하는 어떤 조정점에 불과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스플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점을 지정하더라도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스플라인 그리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선이라는 것을 그려볼 겁니다. 구성선. 구성선은 이거 오토캐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가 무한대인 선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방향으로 무한대로 이어지는 선이고요. 여기 펼침 메뉴에서 세 번째 아이콘, 구성선. 툴팁에서 X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XL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무한대인 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라인 점 지정 또는 수평, 수직, 각도, 이등분, 간격 띄우기라고 있죠. 일단 요거 두고요. 커맨드 창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 한번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과점, 그 다음 점은 무엇인가를 지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점은 여기를 지정하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아주 긴 무한대인, 길이가 무한대인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툴팁에 X라인이라고 뜨고요. 명령어는 X라인이고 단축키는 XL입니다. 자, XL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번에는 수평, 수직, 각도, 이등분, 간격 띄우기 다른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평 H죠. H 눌러도 되고요.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 H를 그냥 키보드 쳐도 됩니다. 저는 한번 쳐보겠습니다. H 스페이스바 하면은 X라인 통과점을 지정하시오라고 되고 선은 얘가 수평으로 이제 고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에다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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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면은 수평선이 수평의 무한대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라인, XL,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수직해 보겠습니다. 클릭해도 되고요. 키보드 V를 누르셔도 됩니다. V 스페이스바 그럼 이제 수직선이죠. 수직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각도
각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도 각도를 이루는 각도, 30도 각도를 이루는 무한대선을 그리고 싶다 할 때는 각도 A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오토캐드에서는 요 방향,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도를 입력하면은 여기에서 요 사이각이 30도인 무한대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해야 되겠죠. 각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0도 이 구성선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어떤 이런 각도가 있다고 칩시다. 자, 내가 요 각도로 어떤 무한대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X라인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각도 옵션 A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각도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30도를 입력했을 때 30도의 구성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각도로 그 선을 그어야 되니까 참조 기능을 쓰겠습니다. R 스페이스바, 객체선 얘죠.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요 선하고 똑같은 각도의 구성선이, 무한대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조 기능 알면은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면은 불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나? 이등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각도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각도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을 긋고 싶다 할 때는 B 옵션 줍니다. 그러면 각도의 정점 여기죠. 시작점, 끝점 하게 되면은 요 각도를 2등분하는 수평선이 그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각도의 정점을 지정하라고 했죠. 정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시작점은 여기고요. 끝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각도를 정확히 2등분하는 구성선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X라인의 다른 옵션 간격 띄우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선분이 있을 때 이 선분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X라인을 그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X라인 이거는 간격 띄우기 옵션 O 해보겠습니다. O 거리를 한 10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100만큼 이렇게 100만큼 떨어진 구성선이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X라인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X라인 구성선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의 평면도를 그린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네. 이런 도형을 그릴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X라인 기능입니다. X라인 구성선을 간격에 맞춰서 쫙 그어놓고 거기 맞춰서 직사각형, 직각 선분들을 따내는 거죠. 실제로 써보면은 이 기능이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광선 기능이 있습니다. 광선 기능은 말 그대로 이 X라인 옆에 있는 그 아이콘인데요. 광선이라고 해가지고
한 점에서 시작해서 무한히 이어지는 선을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 lay이고요. RAY고, 단축키도 lay입니다. RAY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RAY. 네. 시작점 지정하시오. 시작점. 그 다음에 통과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과점에다가 이렇게 네. 광선을 쏠 수 있습니다. 광선이 왜 광선이냐? 여러분들이 후레쉬를 비추면은 그 후레쉬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네. 자, 레이 기능은 뭐 그렇게 썩 많이 쓰진 않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점입니다. 점을 찍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요 레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다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능이 명령어는 포인트입니다. POINT고요. 단축키는 PO입니다. PO.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점 지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점을 콕콕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죠. 근데 잘 안 보일 겁니다. 점이 매우 작으니까. 이럴 때 점을 어떻게 키우냐? DDP 타입. DDP TYPE 하면은 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나 아니면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등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다 바뀌죠. 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또 한 번 더 이런 모양,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점을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포인트 TO 해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모양대로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죠. 이렇게 점 그리기. 자, 그 다음에는 등분할하기라는 기능을 할 건데요. 제가 올려드린 파일 중에 예제 22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제 22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이 선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분할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도로가 있을 때 가로수를 보통은 똑같은 거리 간격으로 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분할해서 점을 찍어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펼침 메뉴에서 아까 점 기능 있죠? 점 기능 여기 보면은 점 바로 옆에 보면은 등분할이라고 되어 있고요. 툴팁에 단축키를 보면은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보면은 이 툴팁을 보면은 이 선분을 2라는 간격으로 똑같은 이제 간격으로 분할을 해서 점을 이렇게 콕 찍어놨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바이드 명령어 디바이드 엔터 칩니다. 등분할할 객체를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선분을 등분할할 겁니다. 클릭합니다. 세그먼트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요 선분 요렇게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5개로 분할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4개가 찍히니까 우리가 이 선분이 5개로 분할이 되겠죠. 세그멘트의 개수는 5개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죠.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한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뒤로 가게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디바이드 합니다.
등분할 객체 얘죠. 그 다음에는 블럭. 우리가 요 블럭이라는 기능 나중에 쓸 거지만, 요 블럭이라는 수목이라는 이 블럭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겁니다. 블럭 B, 블럭 이름 수목. 객체의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아니요. 세그먼트의 개수는 몇 개? 5개. 입력하면은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등분할로 이 블럭이 이 곡선 위에 배치가 되죠.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자, 또 디바이드. 등분할 객체 얘입니다. 블럭 이름은 수목이었죠. 수목.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다. 이번엔 얘 해보겠습니다. 세그먼트의 개수 5개. 하면은 얘하고 얘가 어떻게 다릅니까? 얘는 지금 요 블럭과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죠.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는 이 곡선에 따라서 이 블럭의 블럭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곡선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블럭도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 블럭을 정렬시키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서 yes를 y를 해야 되고요. 나는 싫다. 나는 블럭의 원래 방향을 그대로 배치하고 싶다 할 때는 no, n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간격으로 등분할 할 때, 그때 아까 우리가 divide라는 기능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 분할하기라는 걸 할 겁니다. 길이 분할을 할 건데 이번 divide라는 기능은 등간격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길이가 다 똑같이 나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길이 분할이 있습니다. 길이 분할은 내가 원하는 길이에 따라서 객체를 분할한다는 뜻입니다. measure입니다. measure. M-E-A-S-U-R-E 라는 명령어고요. 여러분 예제 23번을 열어봅니다. 예제 23번. 그러면은 오른쪽 편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선분에서 이 직선에서 25라는 간격으로 이 블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클릭. 길이 분할할 객체 얘죠. 예. 길이 지정 25 하면은 25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쫙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나머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정했던 점이 아니라 이 수목, 블럭을 배치하는 거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했던 디바이드처럼 블럭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키, measure의 앞 글자 2개, ME. 길이 분할 객체 얘죠. 길이 지정 25인데 그 전에 여기 블럭 클릭해줍니다. 블럭의 이름은 수목이었죠. 수목. 블럭을 정렬시키겠습니까? 아니요. 세그먼트의 길이는 뭐였죠? 25. 엔터 치면은 이렇게 수목이 똑같이 정렬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그먼트에 이 블럭을 정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es.
블럭을 정렬하게 되면은 이 직선에 맞춰서 이 수목이라는 블럭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 각도 맞춰서, 이 각도에 따라서 회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스플라인 그리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X라인 그리기, 구성선 그리기, 그 다음에 광선 그리기 레이, 그 다음에 다중점 그리기 포인트, 그 다음에 등 간격, 등 분할, 그 다음에 등 간격, 길이 분할 해가지고 객체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거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른 기능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역 그리기라는 건데요. 이 영역 그리기가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부속의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속의 그림은 언뜻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이 객체들이 다 따로따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다 이제 따로 논다는 건데요.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 선, 요 반원,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원 이런 게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노는데 오른쪽 얘 같은 경우는 이 도형이 하나의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 이 원이 또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할 때는 얘가 하나의 어떤 도형처럼 보이지만 오토캐드에서는 이거를 그냥 면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그냥 마분 종이에 그냥 선이 그냥 그려져 있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꼭 써야 되는 그런 기능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걸 면으로 인식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그리기 펼침 메뉴를 이렇게 밑에 여시면은 이거 지난 시간에 위에 거 다 했죠. 제일 첫 번째 겁니다. 영역입니다. 영역. 영역인데 여기 보시면은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객체를 영역 객체로 변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닫힌 쉐이프 또는 루프로부터 작성되는 2차원 면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원은 면을 우리 2차원이라고 하죠. 선 같은 거를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하고 면을 2차원 그리고 3차원을 우리가 어떤 입체적인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고 있으면은 명령어는 region입니다. region. R-E-G-I-O-N입니다. 단축키는 그 R이 G입니다. region의 앞글자 R이 G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region 객체 선택하시오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를 우리가 면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다 선택해 줍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루프가 추출됨, 영역들이 작성됨 이라고 되죠. 그래서 아까 따로따로 놀던 객체가 하나의 어떤 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리진 명령어 뭐 나중에 쓸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단축키는 REC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전거 바디 프레임 같은 어떤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요 구름형 기호를 쓰는데요. 이 구름형 기호를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리기 펼침 메뉴를 펴시면 요 앞에 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많이 쓰는 기능이 아니니까.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 구름이 있어요. 구름 모양. 그 여기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직사각형 구름형 리비전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조그마한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폴리곤이 있고 프리핸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어는 다 REV 클라우드죠. REV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 해볼게요. 직사각형 하면은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첫 번째 점 지정하고 두 번째 점 지정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구름 메뉴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축키는 REVC입니다. REV 클라우드에서 REVC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너무 작았죠. 호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호 길이를 바꿔주겠습니다. 호 길이를 최소 호의 길이와 최대 호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호가 다 사이즈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이 너무 등간격이면은 좀 강조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간격을 조금 서로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최소 호의 길이를 한 0.5로 하고요. 최대 호의 길이를 한 5 정도 해보겠습니다. 3배는 안 되네. 한 1.5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하게 되면은 보시면은 호의 길이가 다 다르죠. 랜덤으로 이렇게 호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EVC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간격이 다른 이 구름형 강조 기호를 할 수 있고요. 똑같이 호의 길이를 똑같이 하면은 1.5 또 1.5 최대와 최소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호 길이가 다 똑같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강조 구름 기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동그랗지도 않고 그 뽀글뽀글 파마머리 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에서 직사각형 폴리곤 프리핸드가 있는데 프리핸드로 하셔가지고요. 그냥 요 모양으로 대충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작죠?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호 길이 한 10 정도 해야 되겠네요. 최대 호는 한 13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딱 가져가면은 선이 딱 만나면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한 강조 구름 무늬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VC 자, 호 길이를 최소 호의 값은 10, 최대 호의 값은 15. 그 다음에 호의 스타일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캘리그래피 C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프리핸드로 할 거니까 프리핸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붓글씨 쓰는 것처럼 펜 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알록달록 올통불통한 이런 강조선을 그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재 한번 참고해서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기에 요 리본 메뉴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그리기 뭐 선 그리기, 그 다음에 원 그리기, 호 그리기, 사각형, 다각형, 그 다음에 타원, 그리고 스플라인 등등등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요 수정 메뉴에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메뉴에 제일 첫 번째 여기 십자 화살표 쪽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지정된 거리 및 방향에 따라 객체를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move입니다. MOV이고요. 단축키는 M입니다. M. MOV의 머리 글자인 M이 단축키고요.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공간 배치에서 지금 요 회의실을 위쪽 구석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이 회의실을 지금 요쪽으로 옮기고 싶은 겁니다. 요쪽으로.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의실을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겨라고 오토캐드한테 명령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가장 명쾌한 답변이 바로 P3번, 포인트 3번 점이 이 회의실을 이루고 있는 제일 오른쪽 구석, 요 점이 아래쪽 파티션의 이 점으로 가야지만 요 점이 이 점으로 가야지만 이 회의실이 이 코너가 요 위치에 이 코너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준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나 어떤 복사나 어떤 수정을 할 때 있어서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어떤 속도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 스페이스바 객체를 선택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객체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씩 클릭하면은 손발이 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여기 P1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점에서 P2라고 되어 있는 이 점까지 지금 여기 P1, P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객체를 이렇게 여기를 요 점을 클릭해서 요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객체들이 다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걸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된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들어와야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걸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죠. 자, 객체 선택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move 기준점 지정하라 뜨죠. 기준점이 어디? P3번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돼야 되고 P3번을 기준점으로 해서 P4번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P3번 점에 있던 이 회의실이 P4번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거죠. 얘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디 찍으라고 P1과 P2는 여러분들이 마우스 찍는 위치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다 됐으면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의실을 배치했는데 회의실 여기 위치가 아니다. 여기로 회의실을 옮겨라 할 때 다시 똑같이 그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니까 한번 그려놓은 거를 똑같은 걸 다시 그릴 필요가 없고 얘를 그냥 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자, 단축키 M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객체 선택하시오 라고 나오죠. 이때 P1점 요쯤에서 클릭한 다음에 P2점 이쯤까지 가서 스페이스바를 마우스 클릭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콕 찍으면은
여기에 걸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객체들이. 자,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기준점 지정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이쪽 구석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쪽 구석으로 가고 싶은 거죠.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X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옮겨졌죠. 자, 이게 바로 이동 기능입니다. 무브 기능.